이것이 익룡의 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새가 떠오를 겁니다. 곤충도 날아다닐 수가 있죠. 그럼 이 새나 곤충을 빼면 어떤 동물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포유류에서는 유일하게 박쥐가 날 수 있죠. 파충류인 도마뱀이나 거북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충류들이 하늘을 날아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익룡이 바로 공룡들이 살던 시대에 하늘을 지배했던 비행 파충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의 크기는 지구에 존재했던 가장 큰 새보다 5m나 컸고 몸무게는 250kg에 달했죠. 이 녀석은 분명히 날 수 있었지만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룡도 아니죠. 오늘은 익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제나처럼 혼란은 이 익룡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익룡을 사전에 놓고 때려보면 익은 날개죠. 용은 존재하지도 않던 신화 속의 그 드래곤인데 그럼 익룡은 날개 달린 용이란 소리니까 좀 어이가 없죠. 문제는 공룡의 용도 이 용을 쓴다는 것이죠. 공룡은 심지어 두려운 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익룡을 날아다니는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인류의 진화와 관련된 영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원숭이는 왜 진화가 멈췄는지, 원숭이는 왜 인간이 되지 못하는지, 이런 질문 말이죠. 이건 제가 공부할 때 쓰는 자료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그 조상이 영장류로 갔지만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죠. 그러니까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 원숭이 이런 애들이 단지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진화를 멈춘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화해서 다른 무언가가 되거나 분화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겠죠. 아니면 멸종하거나 말이죠. 진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을 원숭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숭이를 인간이라고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익룡과 공룡도 이와 같습니다. 둘은 같은 파충류의 한 그룹인 오르니토디라에서 나오긴 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익룡을 공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원숭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제 왜 익룡이 공룡이랑 다른지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익룡이 왜 새가 아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룡은 또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목이 길고 네 발로 걷는 녀석들이 있고 그리고 두 발로 걷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생긴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생긴 녀석에서부터 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은 아직 멸종하지 않았고 오늘날 새의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파충류와 조류를 한데 묶어 석형류라고 합니다. 제가 익룡과 공룡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익룡과 공룡에서 나온 새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와 익룡은 분류학적으로도 다르지만 날개뼈를 까보면 그 차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를 1번부터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는 날개뼈가 3개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엄지손가락이 있고 이 두세 번째 손가락은 붙어버렸고 나머지 손가락은 없습니다. 퇴화해버렸죠. 이 세 손가락이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비행이 가능한 박쥐는 5개의 손가락이 모두 잘 붙어있죠. 2번부터 5번의 손가락 4개가 길어져서 날개를 형성합니다. 박쥐의 날개를 보시면 이런 가느다란 뼈다구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것들이 전부 다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익룡의 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익룡의 손가락은 4개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약지인 4번째 손가락이 길어져서 날개를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날개 위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1997년 전라남도 해남군 우왕리 허민 교수팀은 이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익룡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지질학 잡지에서는 해남군 우왕리에서 발견된 이 익룡의 발자국을 해남 이쿠누스 우왕리엔시스라고 했습니다. 새의 발자국처럼 두 발이 찍혀 있지 않고 앞발 330mm, 뒷발 350mm에 네 발이 찍혀 있었죠. 익룡이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 발자국을 찍은 것이죠.
익룡은 새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고 네 발로 걸어다녔다는 겁니다. 익룡 중에 가장 컸던 녀석은 퀘찰코아틀루스인데 이 녀석이 서 있을 때의 크기는 5m 크기의 기린만 했죠. 윙스팬은 무려 10m에서 11m에 달했고 몸무게는 200kg에서 250kg에 달했죠. 이렇게 무거운 익룡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보통 알바트로스처럼 날개가 엄청나게 긴 새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륙하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날거나 아니면 두 발로 달리면서 맞바람을 이용해 날아올라야 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비행은 익룡에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익룡의 앞다리엔 거대한 근육이 있었고 아주 무거웠죠. 때문에 익룡은 앞발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을 박차 오르면서 이렇게 날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나 전투기엔 꼬리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룡은 꼬리날개가 없죠. 꼬리날개도 없는 익룡이 어떻게 하늘에서 속도나 방향을 제어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비밀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익룡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익룡을 닮은 비행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속도는 빠를까요? 크기는 클까요? 아니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는 있을까요?